주식아, 두 번째 키워드 알려줘. 두 번째 키워드는 D램입니다. 삼성전자 드디어 세계 1위 분야가 나왔습니다. 예. 대한민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만든 1등 공신이 바로 D램, 맞죠? 네, 네네, 맞습니다. 네. 하이닉스와 함께 작년 4분기 기준으로 7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미국에선 생겼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정보 공개를 요구를 했을 정도로 반도체 업체들이 따라갈 수 있는 기회들을 미국한테도 주겠다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반도체,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높다라는 수준을 미국에서 인정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이제 한국이 유독 D램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기술력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 계기가 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원래는 인텔도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장에 있었고, 네네. 근데 인텔이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가게 되고 메모리 시장을 포기하게 되면서 그 부분들이 좀 급격하게 시장을 좀 판도를 바꾸게 됐는데, 예.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1,000원을 판다고 네. 하면 100원을 남긴다. 그러면 메모리 같은 경우는 1,000원을 팔아서 10원을 남기는 약간 맞아요. 박리담에 가까운 경향이라서 네. 실제로 누가 투자를 쉽게 그렇죠. 크게 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D램 같은 경우에는 D램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았었다가 예. 이게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네. 채산성이 안 맞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한 회사들이 꽤 많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삼성이 뛰어오른 이유는 이제 초격차죠. 그러니까 같은 D램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은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이지만 이제 D램이나 낸드는 한 동일 품목을 그렇죠, 갖다가 그렇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누가 얼마나 더 예. 성능이 좋은 칩을 만드느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성능이 좋으면서 싸냐? 그렇죠. 그 요가인 거, 요 경제인 거죠. 그렇죠. 그죠? 예. 자, 삼성전자의 이제 D램 기술 현황은 어때요? 작년이었죠. 네. D램과 CXL D램이라고 해서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이제 나온 게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외장형 SSD를 이제 조금 활용을 해서 이제 그 비슷한 구조로 좀 만든 건데, 별도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하지 않아서 기존의 D램이나 다른 인터페이스 공간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서 네네. 대역폭은 커지고 효율 자체는 굉장히 좀 올려주는 효과를 좀 보이면서 D램의 가치를 조금 높게 만든 기술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용량이나 대역폭을 획기적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사용자를 SSD처럼 이제 꼽았다가 뺐다가 하는 그런 용도로 쓰니까 훨씬 더 간편하기도 하죠. 이제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네. D램 쪽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DDR5 출시가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DDR5는 쉽게 이야기하면 신제품인데, 근데 이게 CPU가 호환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D램은. 예. 근데 이제 CPU는 인텔에서 이제 호환을 해줘야 되는데, 예. 일단 개인 PC용 DDR5 CPU는 나왔어요. 네. 예, 나왔는데 이 이름이 사파이어 레피즈라고 하는 서버용 예. DDR5 CPU, 네. DDR5를 사용할 수 있는 CPU가 네, 네. 이게 이제 아직까지 출시가 안 됐거든요, 인텔이.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DDR5 칩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됐던 서버 업체들이거든요. 네. 이러면은 DDR5 대량으로 나가지. 그리고 DDR5는 당연히 가격이 비싸겠죠, 신제품이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상반기에 만약에 이 CPU가 출시가 되면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바로 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D램 쪽에서도 상당히 큰 모멘텀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네. 만약 반대로 네. 인텔 CPU가 또 다시 연기된다. 또 만약에 또 연기된다. 양치기 소년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 다시 또 그거는 우울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리 그거를 계산해서 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해놨는데 그렇죠. 그 기술들을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죠? 그렇죠. 네. 어찌 보면은 공정 자체를 그냥 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텔이랑 엮여 있는 거죠. 발목이 잡혔네. 예, 근데 상반기 때 출시한다고 하니까 믿어보긴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텔이 아직까지는 네. 기술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좀 들긴 하잖아요. 근데 또 삼성 입장에서는 이게 속만 타지 내색을 할 수 없는 게, 아니 최대 고객이 인텔인데 나머지는 찾을 수 있는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딱히. D램의 전체 매출 중에 40에서 50% 정도가 데이터 센터 그 부분에서 많이 나오게 되니까 인텔의 수요를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럴 수 있겠네. 인텔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인텔리전트하지 않네. 어찌 보면은 저는 여기 말하러 나온 건지 웃으러 나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자, 근데요, 저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항상 그 삼성전자에 대한 위기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실적 발표할 때만 되면은 최대 실적 이미 뭘 뛰어넘어 막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아니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아, 이유는 따로 있어요.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오는 이유는 디램 쪽, 그러니까 메모리 쪽이 실적이 안 좋아.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실적이 잘 나올 때는 스마트폰이 잘 팔려가지고 실적이 잘 나올 때가 있고요. 스마트폰이 안 팔리는데 디램 가격이 좋아서 실적이 잘 나올 때가 있어요. 아, 이게 여러 개가 그렇죠. 베리에이션을 해놔서 그렇구나. 분야를, 그죠? 하나에 올인하지 않고. IDM의 비슷하게. 종합 기업의 핵심이죠. 자, 그러면 앞으로의 삼성 실적은 계속해서 긍정적입니까? 이번에는 긍정적입니다. 오, 예. 그럼 여기서 부정적이라고 하겠군요. 아니, 간단하게 이유 한마디씩. 예. 뭐 아까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이제 파운드리가 과연 얼마만큼 수율을 올리고 그걸 올라갈 수 있느냐, 나노 공정에서도 얼마나 기술력을 좀 빨리 선보일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겠지만 뭐 현재 매출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지금 주가가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항상 주가는 선반영되는 거라서 실제로 뭐 더 좋은 부분이 없을 뿐이지 유지를 할 수 있거나 더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다. 네. 자,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삼성전자의 협력사가 500여 개라고 하더라고요. 이야. 삼성전자의 실적이 느는 만큼 수많은 협력사도 함께 성장하고 대한민국 경제도 더더욱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잠깐. 예, 어이구,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아, 저도 레벨업 쪽 공개는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아, 나는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끝낼 것 같아서 아, 잠깐. 그러니까 예. 과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레벨업 주는 네. 장비 업체입니다. 마킹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착할 때 그러니까 이음새하는 표식하는 장비, 커트 잘라내는 거, 구멍 뚫는 거, PCB 같은 거 구멍 뚫잖아요. 어닐링 장비라고 열 처리하는 장비, 서멀 트리트먼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표면을 이제 미끄럽게 만드는 이런 장비들, IT 전반적으로 장비가 다 나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고객사가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TSMC에도 장비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비 업체의 가장 큰 메리트는 또 따로 있어요. 그래요? 이 많은 장비를 만드는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레이저 기반의 장비를 만들어요. 레이저로만 만드는 장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레이저 소스를 만들어요. 아, 이거 원천 기술도 있는 거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장비 마진율이 높네. 다른 업체들보다 높을 수밖에 없죠. 네, 여러분은 혹시 감을 잡으셨나요? 자, 여러분의 계좌를 업그레이드 해줄 백진수 전문가의 레벨업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렙 박조식을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국민 주식 삼성전자를 주제로 위기설부터 향후 전망까지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대한민국 국민이자 개인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 삼성전자가 시장의 불확실성과 위기설을 잠재우고 보란 듯이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만렙 박주식은 다음 주에 더 핫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레벨업 성투!